자갈치 일보. 떠오르는 이슈와 부산의 뉴스까지 짚어보는 시간이지. 자갈치 일보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동서대학교 이성수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승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오늘 오후 3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대법원은 29일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5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한다라고 밝혔는데요. 그 전원 합의체 해부한 지 9일 만으로 매우 이례적으로 빠른 선고입니다. 그 대법원은 지난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으로 이 사건을 전원 합의체 해부하고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데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전원 합의체 해부해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전원 합의체 해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결정했습니다. 예, 저희가 어제 조차가 파헤친다에서도 다뤘었는데 요 쟁점이 두 가지지에. 네, 맞습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을 해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했던 내용이 하나 있고요. 국정감사에 나와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에 협박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이 두 가지가 쟁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1심 재판부는 김 전 차장 관련 발언 중에서 이 전 대표가 그와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라는 이른바 골프 발언과 예. 백현동 관련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2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그 김 전 차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서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고, 백현동 발언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의 의무조항으로 인한 법률상 요구에 따라 했다라는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 그래서 허위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예, 이렇게 1심, 2심 판단이 다르니까 엇갈린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우째 평가할란가 예? 네, 그 이번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은 크게 세 가지가 됩니다. 상고 기각으로 무죄가 확정되거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대법원이 직접 형량까지 정하는 파기자판 등이 있습니다. 만약 유죄 취지로 사건이 파기환송된다면은 이 전 대표에게 대선 후보 자격이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선거법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공직 박탈은 물론 선거에 나올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부분은 이미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제 오늘 오후 3시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적인 관심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서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생중계를 허가했기 때문에 방송, 대법원 유튜브 등을 통해서 선고의 전 과정이 생중계됩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실 것 같은데 첫 뉴스로 짚어드렸고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건진법사 사건인데요. 건진법사인 전성배 씨의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대통령 사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라는 뉴스입니다. 네, 아크로비스타 1층 상가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이 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윤 전 대통령 탄핵 직후에 한남동 간주에서 이동한 이삿짐 일부가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로 옮겨졌기 때문인데요. 예. 그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휴대폰까지 확보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성배 씨를 통해서 다이아몬드 목걸이, 고가의 가방 같은 선물이 전달됐는지 이거를 확인하려고 압수수색을 벌이는 거지. 그렇죠. 그 검찰은 전성배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각종 공천과 이권 사업에 개입했는지를 수사 중인데요. 특히 이제 검찰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가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전 씨에게 6천만 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비롯해서 고가 가방 등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 압수수색은 선물이 실제로 전성배 씨를 통해서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인데요. 전 씨가 김 여사에게 청탁 대가로 금품을 건넸다면은 이는 공직자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금지하고 공직자와 그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검찰이 수사 중인 내용이 2022년 3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인 윤모 씨가 통일교의 캄보디아 사업과 관련해서 정부의 공적 개발 원조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전 씨와 접촉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도 지금 하나로 잡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쟁점인데요. 그 윤 씨는 당시 통일교 내부 행사에서 윤 전 대통령을 1시간 가량 이렇게 독대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 이번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 경쟁을 펼치고 있다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예, 들어보니까 서울 각 검찰청이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을 배당받아서 수사 중이라 하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통한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은 이날 이틀 연속으로 미영 씨를 서초동 청사로 불러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서울 고등검찰청 형사부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지난 25일 김 여사에 대한 재기 수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날 남부지검 금융정권범죄합동수사부는 삼부토건 주가 의혹 등의 사건을 정식으로 배당받았는데요. 네. 자, 지금 그런 상황이고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돼 있는데 금융당국에서 정식으로 김 여사를 고발하지는 않은 상태지만 만약에 추가 혐의점이 발견된다 그러면 언제든지 정식으로 입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공개적으로 부인했다라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예, 김 여사 소환이 임박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지. 예, 현재로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고검이 가장 먼저 소환을 통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한 전직 검사장은 검찰 입장에서는 이른 시일 내에 김 여사를 소환하고 구속하는 것이 목표일 것이라고 그렇게 밝혔는데요. 예. 사실상 전 씨와 명식 진술에 따라서 김 여사의 구속 여부가 갈릴 것이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뉴스로 전해드렸고 부산 소식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상권이 침체한 부산대학교 앞 또 하단역 일대 기장시장 등 세 곳에 160억 원의 상권 활성화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산시가 2026년 상권 활성화 사업 공모를 통해서 부산대와 하단역 그리고 기장시장을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 외부 전문가 평가와 심의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부산시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최종 사업 대상지를 결정한 건데요. 선정된 세 곳에는 내년부터 5년간 국비와 시비가 투입됩니다. 예. 부산대 앞에 60억, 하단역 일대 60억, 그리고 기장시장 일대에 40억이 투입될 것이라고 합니다. 예, 부산 여기저기 상권이 침체했다는 말이 진짜 많았다 아닙니까? 부산대학과 하단역 일대는 지역에서 또 공실률이 손꼽히게 높은 곳이라 하는데요. 상권이 빠르게 침체돼서 대상지로 선정이 됐다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기장시장은 특히 지역 유일 전통시장이 가진 역사성 등이 공모 과정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이렇게 작용해서 선정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지난해에는 두 곳이 선정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한 곳이 더 선정이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올해 각 구군이 치열한 경쟁을 벌인 만큼 지난해에 비해서 선정지를 늘리고 지원 금액도 60억 원 더 늘렸다고 이렇게 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에는 동구 이제 초량 이음 자율 상권과 남구 유엔 남구 대학로 자율 상권 이 두 곳이 선정돼서 5년간 총 100억 원의 예산을 약속받았습니다. 예, 그러면 또 궁금한 게 구마다 이래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어떻게 상권을 살린답니까? 예, 그 금정구 같은 경우는요 부산대 앞 일대 브랜드 개발과 더불어서 특화 거리를 조성하고 경관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 대표 대학가인 만큼 젊은 층과 관광객 유입을 늘리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이제 기장구는 미역, 다시마, 쪽파 등 지역 특산물과 기장업성 장관층 등 역사 문화 자원을 연계한 상권을 재구축하고 상권 내 업종을 다각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하구는 상권 특성에 맞춘 거점 공간 조성, 특화 상품 브랜드 개발, 상권 맞춤형 종합 지원 이런 것들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지원금이 진짜로 필요한 곳에 잘 가닿아가지고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좀 트이고 지속 가능한 상권이 좀 마련돼서 예전 맨키로 활기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어제 야구 팬들이라면 접하셨을 뉴스인데요. 부산 북항 야구장을 건립한다면 2천억 원을 기부하겠다고 밝힌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정철원 협성종합건업 회장인데요. 그 부산항 북항 재개발 구역에 부산시가 야구장을 건립할 경우에 2천억 원을 기부하겠다 이렇게 뜻을 밝혀서 부산시와 야구회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예, 저도 어제 뉴스 보고 왔다 통이 억수로 크시네 이래 생각을 했거든요. 북한의 야구장 건립이 성사만 되면 공사 비용이든 현금 지원이든 어느 쪽도 가능하다 요래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정 회장은 북한 랜드마크 부지에는 야구장 등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들어와야
북항 재개발 구역 전체가 활기를 가진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그 북항 재개발 활성화와 야구 발전을 위해서 통 크게 기부할 생각이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부산시가 국비 12 또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구단의 부담금까지 3,400억 원을 들여서 현재 위치 사직구장을 재건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북한 야구장 건립이 실현될 수 있을까? 요거는 좀 미지수이기는 한 거죠. 네, 좀 그렇습니다. 그 북한 야구장 건립이 추진되더라도 랜드마크 부지를 매입하는데 6천억 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 이건 이제 시 재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는 랜드마크 부지에 4조 원대 국외 자본을 유치해서 영상문화 컴플렉스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좀 추진되고 있는 방안들이 있기는 하지만 역시 야구 팬들 입장에서는 그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오라클 파크 또 일본 지바현의 조조마린 스타디움 이런 것들을 좀 떠올리면서 바다 야구장의 낭만을 부산에서도 느낄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예, 바다 야구장이 낭만만 있는 게 아니라 도심 재생,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 등 이런 효과도 이미 입증된 바가 있지에 상상만 해도 일단 기분이 좋아지네.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갈치일보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고 교수님은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